AI라는 게 사실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인데 중국이 양질의 데이터들이 좋아요. 컴퓨팅 파워가 이제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리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AI 구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알고리즘 개발 능력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하다. 최후의 보루가 컴퓨팅 파워인 거죠. 막는 게 맞긴 한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변수겠죠. 세 번째 시간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B300을 조기 양산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향 H20을 못 팔게 됐잖아요. 이번 분기에만 손실이 55억 달러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하면 대충 220억 달러잖아요. 이게 30조 정도 돼요. 30조가 넘죠.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걸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서 메꿔 넣어야 되죠. 다른 쪽에서 메꿔 넣으려면 지금 수요가 가장 빵빵한 데가 블랙웰 울트라죠. 네, B300. 그러니까 H20을 못 만들게 되니까 B300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야 올해 실적을 디펜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있죠. B200도 어려운데 B300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B300을 약간 스펙을 그래서 하향 조정한 거죠. GB300 같은 경우는 코델리아 구조를 원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CPU 2개에다가 GPU 4개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기로 했는데 GB200하고 같은. 대신에 이제 GPU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긴 하는데 컴퓨터 보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GB200하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기술 중심으로 밀고 가기로 했다.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H20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H20 어느 정도 스펙이어서 중국에도 수출이 됐었는데 이거는 왜 안 된 거고, 그런 배경도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H100이라는 제품이 스탠다드 제품이죠. 네, 그래서 H100. 원래 요게 나온 게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H100이라는 칩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건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지금도 잘 팔려요, H100은. 근데 이제 중국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중국이 컴퓨팅 파워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못 가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하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성능을 낮춘 칩을 만들어서 팔았죠. H800이라는 칩을 만들어요. 근데 H800이라는 칩은 100보다 800이 더 크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성능이 7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75%의 성능인데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팔았어요. 네. 약간 눈탱이 쳐서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 그것도 팔지 마 라고 했어요. 성능을 75%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되겠다. 확 낮춰야겠다. 그래서 H100 대비해서 성능이 한 20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H20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H20을 그동안에 열심히 판 거죠, 중국에다가. 20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칩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H100 호퍼 이야기를 중국에 막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기억해보면은 저희는 왜 막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챗GPT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월간 하신 하면서 맞아요. 그때 바이든이 그래도 저건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보고 있긴 하구나. 바이든보다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저게 엔비디아 칩을 왜 갑자기 막지라고 했는데 그게 AI 혁명이 시작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칩 좋은 거 줬다, 이 중국에 줬다는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막기 시작했는데 성능이 75%짜리 하면 안 되고 20%짜리 해서 팔았는데 그것조차도 막은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도 못하게 막은 거죠. 중국한테 그것조차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혹은 중국 내에서 그 정도는 만든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칩 자체 성능은 사실 H20 수준의 칩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뭐 화웨이 어센드 910C나 이런 것들은 H20보다 성능이 좋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중국의 AI 업체들이 H20이라는 칩을 쓰냐? H20을 사서 쓰면 쿠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쿠다. 네. 근데 이제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 쓰면 약간 거기서 컴파일하고 굉장히 또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화웨이도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죠. 쿠다 전환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거는 뭐 AMD도 마찬가지죠. MI300 시리즈나 뭐 ROCm이라는 것들 통해서 컴파일 해주긴 하는데 그 원본 쓰는 게 제일 낫죠. 쿠다. 그냥 쓰는 게 제일
낮고, 그리고 지금 쿠다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소스 코드들이 쌓이는 속도가. 그쵸. 그렇죠. 지금 쿠다를 지금 쓰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뭐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엔지니어들이 좋은 족보들을 여기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그 경제적 혜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네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네. 그 칩을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은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좋은 소스 코드가 있는 그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쿠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도 쓸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할 때 옴니버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개발할 때 뭐 그루시라든지 뭐 그렇죠. 아이작이라든지 이게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아.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H20도 못 팔면 이제는 H10을 내놓나요? 그 전략이 중국한테는 어떻게든 뭘 한다고 치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중국 법인을 뭐 분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엔비디아에서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긴 했는데, 그 어쨌든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을 통해서 이제 우회해서 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파는 건 아니죠. 그쵸. 알아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살 거예요, 엔비디아 네. 칩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려고 하는 쪽과 네네. 어떻게든 못 팔게 하려는 네네. 쪽과의 치열한 그렇죠. 눈치 싸움과,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칩까지 들어가서 중국이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AI라는 게 사실 그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컴퓨팅 파워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인데 중국이 데이터는 원래 미국보다 많잖아요. 그쵸. 인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도 높기 맞습니까? 때문에 네. 뭐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이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리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 AI 구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거의 알고리즘 개발 능력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가 이제 컴퓨팅 파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죠. 막는 게 맞긴 한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또 변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야 저기 엔비디아 니 저기 중국에 팔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네. 규모가 30조 원이면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니잖아요. 연간 그렇죠. 30조면 이게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인데 이걸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 그렇죠. 입장에서도 끙끙 앓게 되는 거고, 중국도 이제 좀 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지금 이 전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AI 이 혁명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장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고지전이라고 따지면은 그렇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세한 영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고, 중국은 그쵸.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려고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라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에이전트 AI를 그렇죠. 나와야 돼 지금. 그렇죠. 샘 알트만 뭐하니 지금? 그렇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해?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AGI가 이제 만들어지면 거의 뭐 어느 정도 게임은 그럼 추는 그때부터는 기울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 따라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때까지 중국이 이제 그 트럼프의 방패를 뚫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변화는 HBM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H20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20에는 그 HBM3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사실 삼성의 HBM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요거를 HBM3로 바꾸려고, 그래서 H22라는 제품을 원래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 엔비디아가. 여기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HBM3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이 144GB예요. H20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걸 H20의 수량을 포기를 하고 B300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B300에 들어가는 HBM 소요량은 192GB거든요. 그러면 칩당 들어가는 HBM의 수요가 50GB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근데 시장은 또 뭐 이런 걸 전혀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SK하이닉스에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네네. 환경 자체가. 근데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엔비디아가 네. 중국에 못 팔아? 야 그러면은 저
하이닉스도 안 좋겠네. 맞아요. 이 생각 아닐까요? 맞아요. 심리가 더 지금 작용하는 거고, 뜯어서 이게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H20이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쪽에서도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수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TSMC의 코어스라는 캐파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월 4만 5천 장 정도 되고 올 연말 기준으로 한 8만 장에서 9만 장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H20 대신에 B300을 생산하게 되면 코어스 캐파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H20보다 훨씬 그 코어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코어스 캐파가 쇼티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어스 캐파가 쇼티지가 나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니즈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유리 인터포저를 빨리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올해 SK하이닉스가 납품하기로 돼 있는 물량이 한 90억 기가바이트 정도였는데 그게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제가 뭐 고지전이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이 진짜 중요한 싸움이 지금 이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5년 4월 30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1년, 2년 후에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근데 이 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웨이가 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장난 아닌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화웨이의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지금 최고 좋은 칩이에요. 어센드 910C라는 칩은 910B라는 칩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910C라고 하는데 이게 H200 성능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HBM의 네네. 그러니까 H100. H100에 네네. 60에서 70%. 네네. 아, 그럼 꽤 많이 따라온 많이 따라온 거라고 거는 주장하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뭐 사실 검증은 또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요 칩을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성능이 개선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AI 업체한테 너 H20 줄게 이거 쓸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H20 쓸 거거든요. H20이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센드보다는 H20을 쓸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어센드밖에 없으면 어쨌든 이거 가지고 또 쓰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자립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중국에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 30%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화웨이 기반의 그 칩 기반의 또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자산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미국 빅테크 출신 인력들도 많을 거고 네. 그런 것들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후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가 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이러는데 그냥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코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 코딩을 하는 소스 코드나 이런 게 그동안에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쿠다라는 시스템이 네네.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있는 많은 전 세계인들이 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이제 올려놓고 해서 쌓여있는 자산이 있는 건데 이거를 뭐 AMD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없으면 쓰게 되는 거죠. 뭐 네. 당연히 뭐 엔비디아 칩 못 쓰게 하면은 우리끼리라도 뭘 만들어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인해 전술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코딩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한 3년? 뭐 이 정도 있으면 그렇죠. 꽤 쓸만한 것들이 꽤 쓸만한 게 있는데.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또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네. 각계의 그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일단 지금 그 파운드리 업체가 SMIC라는 회사인데요. SMIC는 7나노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UV 장비를 못 사니까 더 치고 올라오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삼성 파운드리를 위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EUV 장비가 네네. 없으니까 더 작게는 못 만들지만 네네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화웨이 어센드 같은 칩들을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YMTC라고 하는 랜드 플래시 업체가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얘들은 사실 기술 수준이 뛰어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세계 낸드 1등 업체인데 YMTC한테 기술 라이선스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부분, 그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요. 그거를 400단부터 이걸 회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을 라이선스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라이센스를 했다는 게 중국 네. 기술을 사왔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이거를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원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D램이 CXMT라는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인데요. 창신 메모리는 사실 기술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떨어집니다.
국내 디램 업체들 비해서. 근데 여기는 워낙 또 물량으로 승부하는. 작년 하반기에 DDR4 물량을 갑자기 뭐 쏟아내가지고 가격을 폭락시켜 버렸거든요. 그 삼성전자 주가 빠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결정적 역할을 했죠. 빵이던 회사 갑자기 5% 마켓시어가 되는 마법을 보여준 회사고, 레거시 쪽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메모리도. 그래서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고, 그나마 지금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쪽이 이제 DDR5 같은 쪽, 그리고 HBM 쪽에서 정말 초격차를 해야 됩니다. 초격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D DRAM이나 이런 쪽으로도 빨리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메모리는 이제 커스텀 메모리,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커스텀화해서 서비스를 붙여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우리 커머디티 메모리는 우리 LCD 산업처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중국이 레도시아나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멀티풀이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커스텀 메모리,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절반 넘고, 삼성전자는 그쪽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멀티풀을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위협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커스텀 제품이 필요해진 세상으로 바뀐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쫓아와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HBM이라는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쫓아왔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와, 이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을 텐데, 다행히 이게 이제 HBM이 있다는 게 그나마 기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 한국, 뭐 일본 등등이 정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이제 AI로 가기 위한 핵심이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AI 결국은 이런 흐름에서 분명히 1년, 2년 안에 AI 템버거가 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